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서부에 금강 패러 갔을 때 금강을 발견한 사람 소수지만 청바지 팔고 식당한 사람 돈을 벌었듯이 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그 몸을 관리해주는 거는 없다. 그 몸을 건강과 어차피 그 사람 집에 가면 이빨 닦고 세제 쓰고 양치하고 물 먹어야 되거든. 그 시장은 비어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아메이는 두려워할 게 없어. 결국은 그 시장은 아직 많이 혁신을 안 건드리고 있으니까. 크긴 컸지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음, 기업들이 왜 오래 가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음, 뭐냐면 혁신이라는 거는 개인은 조금 습관 바꾸는 거잖아요. 개인은 네. 개인은 혁신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기업들은 완전히 많은 자본과 연구 인력과 리서치를 통해서 완전 체질들을 바꿔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소니도 얘기했지만 소니도 워크맨 만들다가 플레이스테이션 만들다가 영화 같은 거 만들다가 이제 혼다랑 같이 차 만들거든. 그러니까 그게 개인들은 하기가 어려워요. 개인들은 내가 떡볶이집 했다가 뭐 삼겹살집 했다가 옷장사 했다가 이게 어려워 사실. 음, 어 이게 사실 어려운데 그리고 대기업들이니까 이걸 한다. 대기업들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내가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전 세계 기술의 주인공은 한국이야, 한국 진짜로. 그건 인정이에요. 삼성, LG, 현대, 뭐 SK는 여러 가지 하지만 현대, 삼성, LG는 와, 이건 근데 국뽕은 아닌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중국 기업들은 한국에 한 4, 5년 정도 카피 정도지 따라오지가 못해요. 진짜 내가 한국 간에 못 본 것들도 많아. 너무 줄을 많이 서가지고 너무 많이 음, 쓰고 음, 와 한국 기업들 대단.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지? 그러니까 음, 유럽은 벌써 끝났고 유럽은 옛날에는 이스라엘 기업들이 참가를 많이 했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 지금 전쟁도 그렇고 뭐 그런데 사람들이 놀란 건 한국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내수 마켓은 신경을 안 썼던 나라예요. 워낙 나라가 작으니까 원래 글로벌로 신경을 썼던 나라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어차피 글로벌 승부했어야 됐고 한국 기업은 그래도 내수였단 말이야. 현대, 삼성, LG들이. 근데 지금은 그냥 글로벌로 완전 갔는데 어떻게 이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현대만 말이지 맨날 폰이나 이런 거 만들면 우리가 막 그 느낌으로 알았거든요. 삼성은 좀 저렴한 제품이다. 국내 제품은 저렴한 국산 제품이다. 근데 지금은 저렴이 아니라 가장 고급지고 가장 세련되고 가장 첨단 기술이 들어오는 어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만 또 중소기업들이 낸 푸드테크나 이렇게 보면 무인들이 되게 많아요. 무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이 차를 타고 오면서 자유랑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럼 사람들은 다 어디 가지? 큰일 이 났다. 얘기. 그 현대 두산 HD 현대라고 있거든요. HD 현대. 난 HD 현대가 몰랐는데 그게 현대중공업이더라고. HD 현대가. HD 현대가 이번에 어, 무인 굴삭기, 무인 포크 트레인 뭐 이런 거 다 냈어요. 다 무인이야. 그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AI는 화이트 칼라만 대체한다 생각했었거든. 화이트 칼라가 뭐냐면 뭐 전문 직종들 우리가 쓰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AI가 로보틱스와 결합을 해버리네. 로봇 기술도 그만큼 발전했던 거야. 그러니까 로보틱스하고 AI를 결합시키니까 이 노동이 없어지는 거야, 노동이. 그리고 내가 어제 이제 서밋 2024라고 나는 그거 이제 그 CS에서 내가 서울 이노베이션 나이스 때 만난 어떤 젊은 친구가 아니 팔로알토 사시면 여기 가셔야지 이게 1년에 제일 큰 행사인데 근데 몰랐거든. 서밋 음, 2024라고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한인 스타트업 중에 가장 큰 미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인 스타트업 한 사람 다 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VC들 오고 실리콘밸리 지로 사람 다 오고 그래서 한 1,000명 넘게 오는 행사예요. 제일 큰 행사야. 내가 갔는데 피치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창고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이 어떤 걸 지금 제안을 하냐면 어제 제안했던 게 뭐냐면 창고 거대 창고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류. 음,
물류 뭔지 알죠? 물류.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혈관은 금융이고 보이는 건 물류라고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막히거나 보이는 게 막히면 끝나는 거야, 비즈니스는. 그러니까 금융 또는 물류가 막히면 끝나는 거야. 근데 금융 쪽은 스타트업이 할 수가 없으니 핀테크거든요. 그게 핀테크고 이 사람은 물류인데 큰 창고 같은 거를 하다 보면 물론 아마존 같은 데가 100% 컴퓨터는 나지만 100%가 안 된대. 물건 찾는 게. 그리고 재고파 같은 건 사람을 쓰는데 이 오답률,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재고 같은 게 98%인데 보통 중견기업이나 완전 슈퍼 대기업까지는 90%. 그러니까 재고 관리가. 근데 그 10%의 미스테이크, 그 오류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 그런 공장에서 재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uneducated, 문맹률이 낮은 사람들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실수라는 거지. 그래서 뭐냐? 드론을 개발한 거야. 그러니까 드론으로 1층을 쫙 찍어. 2층, 3층, 4층을 다 다녀요. 그러면 음. 카메라로 다 찍는 거야, 그거를. 그리고 AI로 분석을 해. 사람이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드론을 찍은 다음에 그 카메라 분석을 빨리 갈 거 아니야. 그걸 사람이 못 한다고. AI로 돌리면 다 보이는데 박스가 얼만큼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개발한 기업들이 낸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람을 없애겠다는 거 창고에. 아주 낮은 것부터 레벨부터 아주 높은 것까지. 그래서 와,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리고 작년까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VC들 굉장히 안 좋았어요. 스타트업들이 거의 다 죽었어, 그냥. 어떤 투자가 그러더라고. 스타트업 언제 망할까요? 돈 끊기면 망하죠. 스타트업은 돈 끊기면 망한대, 돈 끊기면. 자본을 음. 못 구하면. 근데 작년까지 이제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올해 CES 축에서 AI로 완전 하면서 B2C는 굉장히 어렵고 B2B 시장이 굉장히 커진 거야. B2B 시장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어제 SKCNC 대표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대기업들이 기술도 많이 하지만 분명히 못 가는 게 있다. 그게 뭐냐? 혁신 속도는 대기업보다 벤처가 훨씬 빠르다. 하지만 벤처들이 못하는 게 있다. 소비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소비자에 대한 채널들이 있으니 그 채널들을 접목시켜서 대기업들이 많은 이제 스타트업하고 콜라보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메이는 이게 진짜 아마존처럼 대기업은 아니야. 하지만 그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 뉴트라이트나 아티스나 공기청 정수 같은 그 시장의 독보적을 가지고 있고 뭐가 진짜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 경쟁이냐면 소비자의 접촉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 소비자의 접점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스타트업도 왜 어렵냐? 고객을 못 만드는 거예요. 노출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마케팅 비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제 내가 가장 스피치 중에 인상 깊었던 사람은 정세주 대표예요. 눔 정세주. 눔이라고 룸. 미국 스타트업 중에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 중에 뉴욕의 비상장 기업 중에 기업 가치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데카콘 음. 들어가기 1부 직전이야. 그러니까 유니콘은 기업 가치 1조, 데카콘은 기업 가치 10조거든요. 비상장 중에 이제 곧 데카콘이 되는 기업이에요. 정세주 대표. 근데 나는 이 사람 스피치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내가 이제 어제 저녁에 만나고 내 책도 선물해주고 그랬어요. 그 그랬는데 와 나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 제일 힘든 게 뭐냐 사업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지만 소비자들에게 브랜딩을 얻는 거,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키우는 거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거 내가 다음에 읽어줄게. 이 사람이 정세주 대표예요. 눈 음. 정세주. 와. 음, 대박. 음. 예전에 비행기에서, 오, 와, 만났어? 대박이다. 비행기에서 비행기에서 만났어 정세주 대표를. 네. 어, 어떻게 기억해? 그러니까 저 지금 눈 그거 듣고 그때 그분이었던 거 왜냐면 되게 많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막 약간 간혹 막 몸을 약간
마비 같은 약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러셔가지고, 근데 그때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음, 눈 이래가지고 그분 같은데 얼굴 보니까 기억이 나요. 대박. 음. 신기하다. 헬스케어 하신 분인데 네, 이분 맞아요. 나중에 스토리인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그 한국 스타트업의 좀 대부격 왜 이렇게 도전하게 돼? 이 사람 학교 그 홍대 자퇴하고 왔거든요. 학교 자퇴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사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20대 때. 그래서 너무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완전 생으로 온 거야. 와가지고 읽은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이분 스피치가 왜 받았냐면 어제 이분하고 이제 야놀자 이수진 대표. 음, 야, 이 두 명은 야 나는 너무 세더라고. 너무 음, 세. 그러니까 아, 이수진 대표가 했던 게 Who Moved My Cheese라는 말을 했는데 어려웠다가 자기들이 돈을 너무 잘 벌더래요. 너무 다른 기업들은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냥 돈이 너무 꽂히더래.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자기 회사를 보고 동료 보는데 뭔가 안 잡히더래 이게. 뭐가 옛날에는 딱 한 팀에서 내가 되는데 이게 버추얼로 코로나에 버추얼로 되고 직원도 많아지고 하니까 뭐가 안 잡히더래. 그래서 회사는 숫자적으로는 잘 돌아가지만 느낌상 이게 내가 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밸류가. 그래서 재작년부터 이제 회사를 막 쪼기 시작했는데 직원들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블라인드에 엄청 많이 올렸대. 엄청 많이 올렸대 블라인드에. 어제 블라인드 대표도 왔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되게 웃겨. 블라인드 대표한테 블라인드 회사도 블라인드 쓰나요? 자기도 쓴대. 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순 대표가 무엇이 문제일까 하면서 1년간 회사를 그만두고 호주로 갔대. 이분 아시죠? 공고 출신이잖아요. 대학교를 네. 공고하고 전문대 나온 출신이에요. 이게 모텔 종업하다가 이제 만드신 분인데 1년 동안 홈스테이 갔었대요. 홈스테이에서 그냥 밥 먹고 밖에 나서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치즈를 알았대. 자기 치즈는 도전이었대, 도전. 자기 치즈는 도전이었다는 거지. 근데 어느 순간 현금 유보량이 1조가 넘어가면서 치즈가 없어졌대. 그러니까 너무 음, 직원들이 잘 나가고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고 뭐막 그러니까 데카콘도 넘었잖아 기업 가치가 넘고 막 하니까 지금 서비스하는 기업 나라가 170개가 넘더만요. 이게 넘고 그다음에 숙박 관리 앱 같은 것도 팔고 있고 그러다가 정한 아 글로벌 트래블 여행 숙박 테크 기업 1등이 돼야 되겠다 마음 먹었대. 1등.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뭘 1등까지 하냐. 1등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게 이제 1등이 뭐 부킹닷컴 그다음에 뭐 두 번째 뭐 익스피디아 뭐 이렇게 하는데 1등 알고 2등 알고 3등 4등 하는데 5등은 잘 모르겠대 사람들이 5등은. 이순 대표가 임원들한테 우리가 5등이라고 그랬대. 그 순위가. 어, 네 명만 제끼면 1등 된대. 네 명만 제끼면. 음,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아니 그 소프트뱅크한테 한 2조 투자 받았대요. 음, 소프트뱅크한테도. 근데 자기는 아직까지 배가 고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인상 깊었던 건 슬라이드를 하나도 안 쓰고 그냥 후무드 마이 치즈 그딱 떼어놓고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어, 아무튼 그 그분은 약간 너무 도전적이었고 정세희 대표는 소프트하면서도 굉장히 내공이 느껴지는. 그래서 어제 세미나를 오래 했었어요. 스타트업 여러 가지 세션을 많이 했지. 링글 알죠? 링글 영어 아니요. 배우는 영어. 영어 배우는 앱이라고 링글 이승훈 글, 대표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제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했지? 너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음, 미국에서 엑시스에 성공한 그 벤처 CEO들, 엑시트에 어, 성공한 사람들, 그 경험들도 듣고, 그 다음에 한국하고 미국 두 개의 팀이 있는 CEO들도 듣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링글도 한국 팀도 있고 미국 팀이 있대. 그리고 음, VC들 세션만 영어로 진행했는데, 그러면 어떤 기업들을 투자하고 어떤 기업 투자 안 하는지 그런 VC들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구글, 오픈 AI 그다음에 또 스탠포드 같은 교수인가 하여튼 그 세 명에서 오픈 AI 그 AI에 대해 얘기하고 그리고 한국 벤처들은 자기가 투자에 실패했던 경험, 성공했던 기업 이거 있고 중간중간 스피치 중에 이제 야놀자 이수진 대표
그다음에 정세균 대표, 그다음 몰로코라고 이것도 이제 그 유튜브하고 광고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유니콘 된 데 있는데 거기부터 스피치 듣고 그 마지막에는 새로 이제 피치하는 아까 전에 드론했던 피치하는 그 기업들 이제 5분 동안 피치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했는데 어제 한 1시부터 저녁 한 7시까지 끝나고 이제 네트워킹이라고 해서 한 9시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아,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하고 하는 CS 있는 사람이 다 왔더만 다시 CS 갔다가 사람들이 다 왔어. 음, 음. 그래서 어제 내가 CS 본 느낌은 한국이 달라졌다. 한국 위상.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 대체한 기술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 AI가 다 들어간다라는 음, 거. 음, 어. 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좀 내가 정리해서 좀 하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사람이 할 게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 하는 일은 진짜 대체가 안 돼. 음, 이 일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만나고 그리고 아메리카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도 있잖아요.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이나 어떤 필터 기술 이런 것들은 뭐 대기업들이 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스타트업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대기업들 하기에는 이게 그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기술도가 높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리고 소비자와 같이 만들어가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하다 아메이는 아메이는 점점 더 유니크해지는 것 같아. 어, 음, 왜냐하면 아메이가 AI를 쓰겠죠 당연히 AI를 다 쓰겠지 하지만 소비자를 배제시키거나 하는 AI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쓰기 좋도록 만든 기술까지 만들 거니까 그게 좀 다른 것 같아. 음, 그래서 다시 지난주로 근데 잠깐 돌아가서 음, 저희가 첫 번째 주제가 사람들은 왜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까라는 주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주에 그때 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우선은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그냥 의도나 바램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거를 생각으로 그렇게 넘기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저희가 그래서 세 가지 시도, 기록하기, 몸을 쓰기, 그리고 불편한 거 하기. 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도 그거를 좀 의식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되게, 약간, 많은 생각이 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지? 앵두는 혹시 그러면 그 세 가지를 하면서 좀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런 거 잠깐 음, 공유하고 또 오늘 음, 주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불편한 일주일을 보냈고요. 아무래도 아메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이제 생각하고, 네, 자그마한 행동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오래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를 이제 만나기 전에도, 그냥 만나서 수다나 떨고 말까, 이 얘기를 꺼낼까 말까, 막 그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까, 불편해하진 않을까, 뭐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막 되게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뭐 어느 타이밍에 이야기를 꺼내야 자연스러울까 등등등.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냥 편하게 만나서 아무 생각 없이 수다나 떨다 헤어지고 말까? 하지만 이번 주는 불편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더욱 준비를 해서 갔죠. 근데 친구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뭔가 걱정들이 쓸데없었다 싶게 되게 관심이 많고 또 되게 긍정적인 반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친구한테 이제 친구가 궁금해하는 부분 열심히 설명해주고 서로에게 의미 있었던 시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지만 하고 나면 의미가 있어지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 열심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블로그를 쓰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게다가 제가 음, 이제 저를 조금 더 몰아붙이기 위해서 이제 1일 1포스팅을 해야겠다고 24년도에는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1일 1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만, 이제 쌓여진 글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날짜가 찍히는 이제 글들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제가 이제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 같고, 또 제 생각들을 이제 밖으로 꺼내니까 제 머릿속도 가벼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주일을 이 굿 바이브스 온리 덕분에 보냈습니다. 음. 좋은 시도고 아까 이제 진아리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을까? 난 두 가지로 보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누가 끝까지 가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는 해볼 수 있는데 과연 누가 저렇게 끝까지라는 게 뭐냐면 사업을 궤도에 올린다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음. 내 아이디어로 마크업을 좀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병세주 대표가 그러더라고. 자기도 굉장히 소심한 성격인데 자기는 며칠 동안 집을 안 나온 적도 있대요. 너무 힘들어서 거절이나 그리고 내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만든 나의 자식이 내 상품인데 이게 너무 병신 같대 자기가 봐더라도. 근데 이거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자체가 자기가 너무 더 병신 같다는 거지. 어, 그러면 또 VC들이 눈빛 한번 흘리거나 그러면 이게 너무 위축돼가지고 힘들었다는 음, 거지. 근데 이런 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this should exist.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생각이 있는가? 이게 정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면 굳이 이까지 해서 이걸 살려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 끝나는 거야. 하지만 이거는 내가 죽더라도 있어야 된다. This should exist. 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this should exist 없으면 창업을 하면 안 돼.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기발한 걸 해야 되나? 기발한 게 아니더라도 이거 꼭 하면 기존에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하는 데서 비용을 줄이거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요. 사실 우리 비즈니스 하다 보면 불편한 게 있잖아요. 불편한 걸 안 하면 어떻게 돼? 불편한 걸 안 하면 그대로예요. 하면 불편한 거고. 근데 이 스타트업 한 사람들은 안 하면 죽는 거야. 안 하면. 안 하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비용을 많이 쓰고 투자도 받아서 했던 사람들은 이게 안 하면 죽기 때문에 생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할 때 거절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거절이 아니라 사실 그거는 약간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 정도. 우린 사실 거절이 아니거든. 왜 거절이 아니냐면 우리가 가진 플랜과 제품은 부인을 못 해요. 아메이 플랜과 아메이 제품은 그 사람들이 부인을 못 한다고. 그거는 가짜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메이 싫다지. 근데 다른 스타트업들은 나는 너를 못 믿겠다. 난 이 제품과 이 서비스를 못 믿겠다야. 그거랑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갖는 거절은 거절이 아니에요. 그냥 불편함이에요. 그냥 감정적인.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시선에 대한 문제지. 이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뉴트ral 전달하면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식물성 아닌 거 아니야? 음, 플랜 얘기하면서 돈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거절이나 이런 생각하는 어떤 그 뎁스나 강도가 다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절당하더라도 우리는 기존 모델을 활용해서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제 나가서 얘기하는데 뭔가 그럼 뭐 하세요? 그런데 뭐 한다고 얘기해야 되지? 음, 거기는 진짜요. 네트워킹이 미친 네트워킹이에요. 미친 네트워크. 명함 막 이만큼씩 갖고 다녀. 명함 이만큼씩. 나도 어제 팔로알토 사는 사람 2명 만났는데 그리고 와 내가 링크드인을 안 하거든요. 링크드인을 안 한다는 건 전화번호가 없는 것 똑같아. 거기는 무조건 링크드인이에요. 나는 왜 링크드인이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비싸게 사는지 몰랐거든. 무조건 링크드인이야. 무조건 링크드인. 완전 몰랐죠.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진아나 그 사업적으로도 남들이 아는 그런 일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이거는 네가 진짜 이때까지 몰랐다는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냥 밀고 나가면 돼요. 그거는 좀 사람이 관계를 부드럽게 하려는 그 기제가 있거든. 사람은 컨플릭트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할 만한 것을 했을 때 받는 그 찝찝함, 그 컴플렉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저항들을. 왜냐면 저항을 느끼기 싫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돼요. 모든 비즈니스는 저항을 만드는 일이에요. 저항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게 저항을 안 느끼죠?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들, 붕어빵 장사, 김밥 장사, 저항이 없어요. 먹고 싶으면 그 사람 와서 먹는 거니까. 카페, 저항이 어디 있어?
커피 먹고 싶은 사람이 오는 거지. 하지만 어제 CES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것이 와 CES니까 찾아왔지만 CS가 싹 걷어지고 그 제품 그 회사 제 기술이 그 회사만 남았을 때 과연 소비자가 찾을 것인가 하는 건 다른 얘기야.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저항을 느끼면서 제품과 기술을 팔아야 될 거야. 모아놨으니까 와 한 거지. CS가 거치고 자기 기술로만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부터 시작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불편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맞다고요.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삶이 괴로운 삶이고 비전이 없는 삶이에요. 스타트업이 그러더라고.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문제 없는 게 문제입니다. 스타트업은 문제가 없는 게 문제라는 것. 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업이기 때문에. 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업이라는 정의만 되면 매일매일 문제를 만들게 나와요. 근데 저도 사업을 아메이 사업을 했지만 사실 사람도 문제를 피하고 싶다고. 다 문제를 다 완화하고 싶지. 그래서 이게 좀 좋은 의미로 사고뭉치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고뭉치. 아, 너는 사고뭉치야. 어, 사고뭉치라는 게 남을 진짜 힘들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감정적인 어떻게 보면 흔들어 놓는 거 있잖아요. 결국 그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이 사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삶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걸 내가 깔고 있단 말이야.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깔고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전달하기 얼마나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나는 좋은 게 CS를 보고 많이 보도되면 와, 세상이 진짜 변하긴 변하는갑다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만큼 어떤 폴리티컬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해. 폴리티는 시스템이에요, 정치는. 근데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대가 변하면 기술이 변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이런 대안들이 나와야 되거든. 그렇다면 뭐 재고용이라든지 재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출산 이런 정책들이 나와서 이게 그걸 맞춰줘야 되거든 이게. 어제 그 오픈 AI에서 나왔던 정원영이라는 그 개발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모더레이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홍콩 과기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랑 이번에 팔로알토에서 만나기로 한 분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달래. 아, 누가 이런 음. 문제 해결해주면 좋겠다. 어, 그분이 얘기한 게 자기는 원래 문제를 풀기 때문에 누가 문제를 풀어준 것보다 자기가 푸는 게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AI를 개발하는데 자기가 느끼는 건 뭐냐면 AI를 개발한 사람 소수지만 이 AI를 쓰는 사람은 너무 다수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수 의견이 반영이 너무 안 된다는 거지. 이걸 만드는데 어. 제너러티브 AI를 만드는데 정말 극소수 사람이 만들고 있는데 이걸 쓴 소비자는 전체 인구인데 그 사람 의견이 반영이 안 되니 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보드 같은 버추얼 보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의식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음. AI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반영했으면 좋고 아직까지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른대 기술자들은 만드는 엔지니어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컨센서스나 반응을 하는 그런 신문고 같은 거 있죠. 난 A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보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의식 있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 그냥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런 보드를 어떻게 만들어서 의견 내면 뭐 하겠다. 음. 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많은 기업들의 변화를 그걸 느끼고 왜 개인들이 느끼는 것보다 기업들이 바라본 CS는 더 공포해요. 이제 다 뉴스 공개됐잖아. 뭐지? 예를 들어 굴착기 만드는 회사들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인공지능으로 다 하고 다 하는데 프로그램 들어가고 다 안 되는데 저 어떡하지? 아니 자동차가 저렇게 변하면 어떡하나? 기아 자동차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이제 바퀴가 이다 팽팽 돌아가지고 되잖아.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그냥. 옛날에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냥 옆에 같으면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근데 또 전문가들 얘기하더라고. 이게 쉽게 상용화 쉽지 않대. 원래 전류 훌은 두 개 축으로 돌아가는데 이거는 네 개의 배터리를 다 달아야 된대. 그럼 전기 소모량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기술들도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편하지 이렇게 착착. 근데 모터가 네 개라 쓰는 전력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럼 그 문제를 또 해결하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대기업들이 왜 혁신할 수 있냐?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 투자할 자본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그럼 아까 전에 진아 그랬잖아. 개인은 그럼 어떡하느냐? 그런 문제들이 있죠. 개인 문제들이 심각하지.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데 미래도 불안하고 과연 내가 잘 살고 이런 것도 하고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걸 계속 도전을 풀어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러니까 사실 내가 가졌던 질문도 그런 거예요. 아, 결국 어떤 도전을 해야지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그래서 내가 와서 뭐 지금도 뭐 어렵지만 여러 가지 보면서 하지만 CS도 보고 스타트업 하는 사람도 보니까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고 이렇게 도전하는 이 사람들도 다 답이었구나. 하지만 정세 대표의 저런 얘기들 어떤 대기업들이 성공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래의 비전을 보고 그냥 해나가는구나 그냥. 내가 중간에 도태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가는구나 그냥.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저게 힘이 있구나. 이제 그런 거죠. 음. 근데 그래서 그냥 개인도 어, 네, 그냥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그때 샘 알트만도 그 어디 인터뷰에서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원을 만든 개발자도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몰랐대요. 음, 근데 그냥 만들고 이게 뭐 정확하게 로지컬리 뭐 어쩌고 저쩌고에 대한 그게 명확히 있지 않았는데 그냥 계속 해 나가니까는 이게 뭔가 만들어지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였고 사실 저는 아까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던 것 중에 그냥 몸을 쓴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제일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위치를 조금 조금씩 바꿔보는 그런 시도들을 한두 번씩 하는 게 제가 지난주에도 그래서 제일 에너지가 좋았던 날은 광주 간 날이었거든요. 내가 어쨌든 멀리까지 가니까 그까지 가니까는 그 힘이 나는 거예요. 저도 음, 불편했던 사람을 만나고 연락하기 싫었던 사람을 가게 되고 서울에 있었으면 그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얘는 광주까지 갔으니까 기왕. 그러니까는 그 힘이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주셨던 세 가지 중에 저는 그냥 몸을 쓴다. 그게 저한테는 제가 체험하면서 제일 좀 저를 아까 얘기했던 내가 조금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그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음, 맞아요. 결국 그 벤처 하시는 사람들도 계속 거절을 당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항을 느낀다는 거. 그러니까 몸을 쓴다는 거는 저항을 쓴다는 거거든. 저항을 만든다는 거거든. 내가 돈을 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기차를 타는 게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저항을 만들 때 그게 있고 비전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만들고 싶은 뷰, 내가 만들고 싶은 그 그림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다른 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판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제품 전달하는 일이 아니고 결국은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가면 사람들에게 자기 삶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여기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람들한테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 왜 야놀자 대표만 호주에서 1년을 보낼 수 있을까? 왜 우리는 그런 시간을 못 가질까? 왜 우리는 계속 살아나가야만 할까? 고민하면서도 그거를 깊이 내가 내가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또 출근하고 고민하다가 자영하고 늘 왜 그 불안 상태로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것들. 근데 앞으로 그 인류의 고민들은 더 커질 거예요. 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본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같이 뭔가 준비해 볼 수 있고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우리가 중요한 패밀리 밸류라든지 내 자아 성찰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가지겠어요? 가질 수 없어, 일반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그냥 포기하면, 그럼 내가 안 하고 안 쓰지.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 내가 스마트폰 안 쓸 수 있지만, 넷플릭스 안 볼 수 있지. 근데 안 볼 수는 있겠지만, 안 보는 게 편하지가 않거든. 왜? 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쓰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억누른다고 내가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억누르지 않고, 그래, 내가 좀 내 능력을 키워서 그걸 해보는 게 맞지. 근데 내가 본 어제는 아메이 사업은 쉽다는 표현보다는 와, 이분들의 농도에 비하면 물론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어려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에 없던 기술 프리랜서 하는 거에서 이 사람들이 몰라보는 게 있지만 우리는
기존 사람들이 가졌던 관념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아티스트도 이제 뷰티 테크로 그렇게 얘기하든지 그다음에 필터라든지 그리고 내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이제 그 음식에 관련된 다큐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아 사람들이 먹는 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달라지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벤처 스타트업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건강해 보이진 않더라고 그렇게 많이. 왜냐면 어 그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먹는 거나 그런 것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선에 이상인 사람들은 더 신경을 써요. 하지만 막 일하는 사람들, 스타트하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약간 배가 다 나온 것 같아. IT 하는 사람들. 어제 좀 나왔을 때. 그래서 내가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서부에 금강 패러 갔을 때 금강을 발견한 사람 소수지만 청바지 팔고 식당한 사람 돈을 벌었듯이 자 많은 사람들이 A하고 있을 때 그 몸을 관리해주는 거는 없다. 그 몸을 건강과 어차피 그 사람 집에 가면 이빨 닦고 세제 쓰고 양치하고 물 먹어야 되거든. 그 시장은 비어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아메이는 두려워할 게 없어. 결국은 그 시장은 아직 많이 혁신을 안 건드리고 있으니까. 음, 너무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리바이스와 아메. 음, 너무, 너무 좋은 비유 같아요. 음. 음.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 막 나오면 우리 당황하잖아요. 우리 뭐 해야 되나?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때 개발 다 해야지. 개발하려면 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도 팔고 음. 피지 프렌즈 하려면 스킨케어도 좋아야 돼요. 나이 들면 안 돼요. 피치 못해요. 아침도 팔고 좋은 물도 먹이고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도전 뛰고 있으니까. 음. 재밌는데 이거? 재밌어? 예. 음. 아니, 너무 신기하게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질문을 던지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져서 답이 나와. 그러네.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불편을 감수할 만큼 집중해야 할 방향에 음.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걸 늘 생각해요. 어, 금광은 아무나 캐는 게 아니야. 가다가 죽어. 금광이 대단해 보이는 건 음, 스타트업이 대단해 보인 건 누움이나 이수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99%는 중간에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음, 음, 도태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에너지로 또 VC들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스타트업 창업가의 에너지가 VC들도 들어오게 만들고 대기업들도 그 VC 중에 똘똘한 번 흡수하고 내가 보는 건 결국 에너지예요. 어디서 그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 어제 스타트업들이 만드는 이 사람들이 와서 이걸 보고자 하고 한국에서 넘어오고 저 뉴욕에서 넘어오고 난 그 에너지가 가장 좋은 밸류거든.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리소스 그 에너지로 상품도 만들고 투자가들은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돈도 돌려서 돈 빌려주고 이자도 받고 그걸로 마케팅도 하고 하는 거야 그 에너지. 결국 그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에너지. 그러니까 금강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쫙 가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건 청바지도 팔고 식당도 하고 곡괭이도 만들어서 팔고 우린 응원하면서 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큰 파트라니까 진짜. 어 리바이스를 기억해 리바이스 기억해 이런 거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AI 시계에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엔비디아야. 결국 머신러닝 시키려면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데 그걸 쓰는 회사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답도 나와 있어. 답도 나와 있어요. 그냥 어, 결국은. 결국은 그리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 변화 있더라도 사람이 모여서 내기 때문에 기계는 에너지는 수소 에너지나 화학 에너지 만들었지만 결국 미래를 보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영감을 주는 에너지는 오직 사람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퓨어한 그 에너지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티아 나델라가 스티브 발머가 시오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안 좋았거든. 스티브 발머는 경쟁적이고 굉장히 좀 리더십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사티아 나델라가 굉장히 인간적이고 사람들 존중하고 그러면서
IT 기업 엔지니어들 굉장히 자기가 경쟁 모드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협업하고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서 오픈 AI 같은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옛날 같으면 그렇지 않았지. 뭐 돈 그렇게 투자하고도 보드 멤버 한 명도 아닌데 그걸 감당이 했겠냐고. 근데 사테나가 믿고 밀어주고 하니까 샘 알트만 마음도 열려서 끝까지 가고 하는 거죠. 결국은 사티아 나델라 리더십이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에 전달됐고 이 직원들이 그런 마음들이 다른 외부 협력사들의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랬기 때문에 되는 거지. 기술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여는 그게 이제 리더십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각자 한 명이 내가 우리 팀의 탑 리더가 되고 어떤 에너지를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한다고 그러면 어 아직 사실 우리 사업도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자리를 잡은 거지. 자리를 잡은 거지. 지금 이 한국 하면 지금 1조 2천억 정도 하는데 1조 2천억 정도 하는데 CES가 행사로 라스베가스에 일주일 동안 얼마 번 줄 알아요? 행사비하고 부대비용하고 사람들이 그 13만 명 왔거든요. 일주일간, 딱 일주일간 라스베가스에서 단일 행사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거 숙박이나 이런 것들 일주일에 딱 2조 벌어요. 와. 일주일에 2조를 번다고. 요 행사 하나로. 음. 그러니까 CS는 사실 컨셉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CS는 장소만 제공하고 기업들이 돈 부스 내고 삼성 같은 그 부스 하나는 10억이 넘어 쓰는데 그러니까 쪼매난 거 부스 3천만 원부터 5천만 원 경매로 다 팔거든. 놀라운 건 내년 부스를 벌써 다 팔았다는 거예요. 마치기 전에 벌써 경매로 다 해요. 그러니까 내년도 확보가 된 거야. 구독 모델인 거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참가한 사람 기업도 내년에도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두 가지예요. 우리가 모델로 생각, 비즈니스 모델로 보면 아까 전에 리바이스 모델 꼭 생각하고 가장 집중했던 거는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내가 뭘 하고 싶은가? 과연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떻게 보면 이래요. 난 이수진 대표가 말이 와닿았던 거. 난 이수 대표처럼 그런 자산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 조직도 없고 없지만 어떻게 보면 나도 내가 20대 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졌던 거,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이뤘다고 난 생각해. 돈이나 조직 그게 아니라 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유학이 꿈이었고 공부했는데 그거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배가 너무 고픈 거야. 진짜 난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아무것도 아닌 거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 이게. 그게. 그렇다면 그럼 과연 어떤 비율을 만들어야 될까? 어떤 비율을. 그리고 내가 과연 정세 대표랑 내 책을 그 선물해 주면서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 안 다음에 사인해주고 어제 이제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기회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했는데 결국 그런 시도들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 그 진아리더 앵듀리오가 그 뷰를 가지고 아미는 굉장히 텐저블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바로 정을 만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든 지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이 비전으로 하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 그 메시지가 분명할 때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건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뜨거운 에너지장에 내가 와가지고 와, 이 사람들이 진짜 많이 교류하고 네트워킹하고 도전하고 하고 있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CS든 어디 스타트업 서밋이든 이런 걸 통해서 나한테 굉장히 자극이 됐다는 거죠. 나는 참 그게 감사한 거지. 그런 자극적인 환경을 볼 수 있었다는 게. 그리고 이런 거 지금 시대는 공식이 없어요. 성공 공식이 없어. 깃발 꽂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도전하는 거야. 음. 얘기 들으면서 되게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저도 지금 그 갑자기. 말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소름이다. 어. 어, 그러니까 뭔가 그냥 아미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책도 쓰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이렇게 계속 그런 그 진화를 하시는 그 모습이 갑자기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앵글님. 뭐, 저는, 음, 저는
방금 그렇게 자극적인 뭐 이렇게 그 장소에 갈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저희가 이렇게 간접 경험을 저희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고, 여러분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저항 스토리가 나한테 큰 자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사실, 이거는 제가 드는 생각인데, 이때까지 아미를 아무도 안 한 것처럼 해야 돼요. 한 것처럼 하면 안 돼. 약해져. 음. 아무것도 안 했구나. 지금까지 사람들이 한 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이것이 결국 이것밖에 안 했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리스펙트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거밖에 안 한 거야, 지금. 이 플랜 거 이걸로? 이건 뭐 한 거야, 지금? 이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위축되는 게 아니라, 뭐, 핀이 나오고, 뭐, 그게 아니라, 이거밖에 안 한 거야지? 이걸로? 이거는 완전 무주공산이네. 이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 생각이. 그러면 뭐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오해처럼 안 들려져요. 네가 지금 잘 모르는 거야, 지금 내 플랜을. 네가 지금 you don't know my plan. 내 비전을 모르는구나, 지금. 내가 지금 잠깐 부업으로 100만, 200만 벌려고 그럴 것 같아? 내 연봉 1억 벌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거는 완전 다른 레벨로 가는 일이야. 다른 티켓 만드는 가장 쉬운 일이네. 그걸 모르고 있구나. 그 마음으로 그냥 아무나 만나야 돼요. 아무나 만나야 돼. 좀 할 것 같은 사람, 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만나는, 그러니까 그 전환이 되게 필요한 거야. 모두 전환이. 그냥 필요한 거야. 와,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야놀자처럼 현금을 1조 쌓아놨지만 나 지금 배고프다. 우리가 글로벌 탑 가야 된다. 그렇다면 그 야놀자가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바꿨어요. 뭐냐면 편하게 즐겁게 하는 이런 거에서 편하게 즐겁게로는 1등을 못 간다는 거지. 1등을. 그래서 뭐냐면 바꿨어, 사명을. 미션 스텝 뭐냐? 10x. 그게 뭐냐? 모든 여행 경험을 10배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10배. 여행 항공 예약도 숙박 예약도 하는 프로그램도 10배 더 즐겁게 10배 더 편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바뀔 게 엄청 많다라는 거지. 10배를 즐겁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더 크게 꿔야 된다. 근데 일조이지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요. 음, 근데 그러려면 일단 저는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기본기는 그러니까 할 건 해보고 기존에 했던 걸 해보고 다르게 그러니까 저만의 방식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안 이거는 해보고. 이건 나만의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앵규. 기본기 너무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 기본기 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기본기야? 그러니까 하다 보면 배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설명, 제품 설명하는 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거를 누구보다 내 사업 설명 60%니까 100%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기라는 거는 사실 한 이틀이면 다 배워요, 아메에서. 제품 기본 설명이나 사업 설명 같은 거. 이걸 누가 많이 시도를 하느냐. 그리고 미팅장에 누가 많이 동원을 시켜서 보게끔 하느냐. 이거지 많이 안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아는 건. 그리고 내 기본기는 내가 나가서 쓰면 쓸수록 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거든. 스타트업도 상품을 만들 때 완벽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야. 프로토타입 만들고 린이라고 계속 깨져가면서 내 걸 계속 수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소비자만 하고 탑승 하다 보면 내가 이걸 몰랐고 이걸 알고 가는 거지. 기본기를 알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음. 저 어느 정도 알고 그냥 깨져봐. 그러면 이고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알면서 내 상품이 있잖아요. 내가 나만의 상품이나 서비스나 이 기술들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나만의 방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아메이는 달라지지 않아. 아메이의 기본적인 철학은 아메이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최고의 사업 기회를 준다. 두 번째는 최고의 생태품으로 소비자의 삶을 만족시킨다. 이 두 가지거든. 근데 음. 내가 제품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플랜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플랜은. 다만 이걸로 어디까지 만들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나의 아메이로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거는 나만의 방식이죠. 이 사람에게 이게 이제 그런데 좀 더 확장되면 이 사람들한테는 수입의 기회를 주고 이 사람들은 나처럼 블로그를 하는 그 재미를 주고 이럴 수 있겠지만 결국 앵두가 그려야 되는 그림은
어, 물론 여기는 핀도 들어가요. 핀이 있어야지, 핀 성취가 있어야지 내가 거기서 역할도 있고 보상도 받고 할 수 있거든. 그냥. 근데 기본기라는 거는 내가 많이 행동하고 저항을 느낄 때 더 다져진다라는 거.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다가 안 되면 아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하고 많이 안 하게 돼요. 많이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사실 아메이란 모델은 굉장히 well made 된 비즈니스예요. well made. 사실 그 내가 전달 때 어떤 오류가 거의 없는. 왜냐하면 아메이는 오류가 있는 상태에 소비자한테 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사업자들은 well made가 아니라 만들어가면서 사업을 하거든. 부족한 거 알아, 음, 사업자들이. 아메이는 well made야. well 음, made의 플랜, well made 제품 아니면 우리가 접할 수가 없어. 그것만 나오니까 검증을 끝난 상태로 완결성 가진 것만 나오니까 그럼 뭐가 아직 웰메이드가 안 됐냐? 나의 멘탈, 나의 행동 이게 웰메이드가 아직 아니지. 그러니까 웰메이드인 제품을 가지고 그걸 하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사업가의 어떤 로우한 거, 야성을 좀 가져야 된다. 이게 음. 그거 누구 했던 건데? 맞아. 근데 내 아이는 달라. 이런 기질 있잖아. 뭐가 달라? 얘기 들어볼래? 똑같은 얘기해도 다르게 느껴요. 그 사람이 안 하고 있다면 내 방법이야. 그냥 들어봤잖아. 내 아멘은 안 들어봤잖아. 너 달라? 완전 다르지. 설명 똑같이 하잖아. 넌 다른 것 같아. 이거는 음, 어 그러니까 거절받는 재미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메이에서 볼 때 아메이에 한 세 가지 재미가 있어요. 내가 혼자 쓰는 재미가 있어. 제품 너무 좋다. 이것도 너무 필요한 재미야. 두 번째, 미팅 재미가 있어. 미팅 너무 재밌다. 세 번째는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교류하는 재미가 있어. 이 재미들. 하지만 마지막 재미. 이 미치도록 거절하네. 오케이. 거절 너무 재밌다는 재미 있잖아요. 이 재미가 느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너무 재밌지.